당신은 자전거를 타고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려다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약 10kg임을 깨닫습니다. 이게 2개의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양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 핸들에 걸거나 아니면 갑자기 뒤에 있는 짐바디에 묶을 수 있는 게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멋진 탈것을 더 잘 활용해서 자전거로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없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포리비닐 클로리드 자전거 트레일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네, 정말로 만들기 쉬운 거예요. 많이 조사한 결과 이런 박스 2개를 실을 트레일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박스는 표준 크기에 튼튼하고 트레일러에서 쉽게 꺼내 장 볼 때 쓰기 좋아요. 저는 박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가끔 슈퍼마켓에서 이 박스에 바로 물건을 담아요. 포리비닐 클로레이드 파이프, 연결 부품, 작은 자전거 바퀴 2개가 필요해요. 집에 있는 자전거 바퀴를 빼쓰거나 고물상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께 매뉴얼 메이커 사이트를 소개하기 위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아주 멋진 8편짜리 영상 시리즈의 일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안에서 조립 가능한 접이식 테이블 만드는 법을 이미 알려드렸어요. 샘티 프린터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옷걸이를 만들었고, 지난 영상에선 자동급수 수직 텃밭 만드는 법도 소개했어요. 이 사이트는 프로젝트 세부 정보를 담아요. 오늘은 모든 포리비닐 클로레이드 파이프 치수와 부품 목록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해 여러분을 지치게 할 필요는 없고, 그게 주된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댓글과 개선점을 제안하며 멋진 메이커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프로젝트를 보거나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올릴 때도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작해봅시다. PVC를 자릅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저는 평생 이 쇠톱으로 PVC를 잘랐어요. 이걸로 PVC를 아주 잘 자를 수 있고 금방 잘려요. 하지만 제대로 자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도구를 사용하세요. 인터넷에서 파이프 커터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여기다가 PVC를 끼우고 조이면 이 칼날이 있어서 돌리기만 하면 90도로 완벽하게 잘라집니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구리 파이프 등 다양한 재질을 자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곱게 잘려요. 모두 자른 뒤 파이프 끝을 사포로 다듬어야 해요. 파이프가 연결 부속 안으로 19mm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포질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제대로 끼울 수가 없어요. 충분히 사포질을 해줘야 해요. 알겠죠? 접착제가 약간 공간을 차지하니까 조금 더 많이 사포질해도 괜찮아요. 저는 사포질을 더 많이 해요. 그게 작업하기 더 쉬워요. 접착제를 잘 붙이려면 연결 부위 안쪽도 사포질해야 해요. 사포질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지만 표면이 완전히 매끈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파이프가 이미 잘리고 사포질도 끝났어요. 모든 치수는 매뉴얼 메이커 사이트에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할 건데 여러분도 집에서 이 카트 만들 거라면 꼭 해보세요. 즉, 포리비닐 클로리드 구조를 바닥에 먼저 다 맞춰보고 그 다음에 접착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가 트레일러 하단 셰시의 구조입니다. 이미 부품들을 실제 위치에 배치해놨어요. 잘 보면 몇몇이자 부품은 아래, 또 다른 부품은 위로 향해 있어요. 여기 이 2개처럼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접착을 시작할 건데 PVC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 도면에는 여러 개의 직사각형이 있거든요. 직사각형을 만들며 조각을 계속 붙이다가 마지막에 한 조각이 남으면 안 돼요. 그 조각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쪽 면을 만들고 반대쪽 면도 만든 후 두 부분을 맞춰 끼워야 해요. 이 논리를 이 그림 전체에 적용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선을 만들고 또 이 선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선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조각들을 여기 끼우고 선의 어느 쪽이든 맞춰서 이런 식으로 조각들을 계속 합쳐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포리비닐 클로리드 접착제의 장점은 강한 접착력입니다. 두 조각을 붙이면 10초 뒤에는 떼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접착제 바르기 전 부품 위치를 신중히 생각하세요.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안경이랑 장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눈에 들어가면 이건 매우 독성이 강하니 꼭 보호장비 착용하세요. 약속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보세요. 저는 한 줄을 다른 줄과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맞진 않지만 조립할 때 맞을 거라 생각해요. 이 작업은 둘이 함께 해야 해요. 혼자 4개 파이프를 접착제 굳기 전에 끼우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박스 기준으로는 여기 다 제대로 맞춰졌어요. 이제 트레일러 윗부분에 뼈대를 만들 거예요. 이건 트레일러 윗부분에 들어가는 테두리예요. 이 테두리는 자전거와 연결돼요. 이건 앞에 있는 디지아 모양 부품에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그 부품을 나머지 부분에 용접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한 포리비닐 클로리드가 다른 포리비닐 클로리드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할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부품은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앞쪽에는 접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품을 자전거에 조절 가능하게 장착한 후 고정할 예정이에요. 다음 단계는 두 부분을 8개의 파이프 조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닥에 고정하고 다음엔 뒤집어 2개씩 고정해요. PVC는 매우 유연하고 여기 막대들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바퀴축 지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8cm 파이프 조각을 열풍기로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헤어드라이어나 뜨거운 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스로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평평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12mm 안쪽으로 표시를 해요. 얇은 드릴로 표시한 뒤 10mm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파이프는 4개 필요해요. 파이프는 아래 T자형 부품에 고정되고 바퀴는 별다른 방법 없이 끼웁니다. PVC가 유연해 바퀴를 안쪽에 끼우고 너트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라면 이쯤에서 좋아요 눌렀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걸 자전거에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전거에 직접 해볼 거예요. 자전거 크기에 따라 치수를 약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안장축에 고정합니다. 그냥 이 안장 밑에 있는 철사의 카라비너를 걸어도 되지만 모든 자전거에 이런 철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PVC로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안장 기둥에 후크를 설치했어요. 이 PVC는 지름 40mm예요. T자형 부품이 들어가 내부 지름을 줄이고 아래엔 안장 높이 조절용 작은 조각을 넣었어요. 앞에는 캡을 넣고 아이볼트 나사를 쓸 거예요. 안쪽에는 너트 2개를 넣어서 단단히 고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트에는 다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캡 안쪽엔 너트와 락너트를 넣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산이 풀리지 않게 특수나사 고정제를 한 방울 바를 거예요. 만약 나사 고정제가 없다면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거의 힘이 가해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린 대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부품 완성 후 안장을 빼고 PVC를 끼운 뒤 다시 안장을 장착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안장 높이에 맞춰서 조절했어요. 하지만 만약 안장을 더 낮게 사용하신다면 이 PVC의 일부만 조금 잘라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고리가 바퀴 근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립됐을 때 이 파이프가 여기 너무 가까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닿기 시작할 겁니다. 자전거에 연결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45도 엘보입니다. 앞쪽에는 캡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오일을 설치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 부품이 트레일러의 마지막 T제에 고정됩니다. 보세요. 한쪽을 다른 쪽에 연결하려고 카라비너를 쓸 거예요. 이 카라비너는 한쪽의 고리에 고정되고 다른 쪽의 고리에도 고정됩니다. 아마도 트레일러가 완전히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앞부분이 위로 들려 있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느슨하게 둔 겁니다. 이제 조정에 완벽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경사를 자전거에 연결된 상태에서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품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거기에 놓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 있는 자전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전거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 높이를 조정하세요.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칠을 합시다. 하지만 이베레, 그건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되면 이미 칠한 걸 다시 고쳐야 하니까. 여기는 마누알 두 문두야, 친구. 우리가 이 칼에 치냐 테스트 안 했을 것 같아. 이건 2번째 만드는 거야.
이게 몇 킬로그램이나 실을 수 있을까? 쌀 한 포대, 음료수 하나, 그리고 2리터짜리 식용유 2병을 담은 봉지면 8.5kg이야. 여기 5kg 통을 더 싣으면 총 13.5kg이야. 병 2개 추가하면 16.5kg. 여기에 5kg 아령까지 더하면 총 21.5kg이야.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하지만 트레일러는 최대한 균형에 가까워야 해. 와, 다 풀리고 있어. 여기 상태가 안 좋아. 풀렸어. 끝부분 파이프들이 떨어진 것 같아. 우리가 많이 갈아냈어. 루카스가 강한 그라인더를 써서 파이프 끝이 뾰족해졌어. 그리고 그게 연결 부위와의 접촉 면적을 줄여버려. 나는 적어도 사포질을 좀 과하게 하는 편이야. 두 번째를 만들고 있어서 그라인더로 서둘렀지. 이제 다시 붙여야 해. 내가 칠하기 전에 테스트하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서 이제 가운데 파이프를 다시 칠해야 해. 이제 진짜 테스트 해보자. 받침대가 아니라 벤치에 바로 고정했어. 여기선 높이가 너무 낮았거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받침대가 반대로 돌아가서 별로야.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우리는 무게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 예를 들어 내가 넣은 그 강철추는 별로야. 왜냐하면 그게 상자 안에서 미끄러지거든. 트레일러가 뒤에서 흔들리기 시작해. 그건 좋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건 무게를 잘 고정하는 거야. 그리고 트레일러에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거지. 바퀴 축이 풀려 나사가 빠졌어. 이 바퀴는 최고급이야. 너희도 알겠지만. 이상적으로는 자전거에서 바퀴를 빼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엔 약하고 충격은 버티지만 베어링이 플라스틱이야. 내 생각엔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진짜 금속 바퀴가 가장 이상적일 거야. 여기 뒤는 내가 끈으로 고정해 볼게. 저 카라비너가 너무 많이 남아서 별로 좋지 않아.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남는 부분이 흔들려. 끈으로 하면 더 잘 맞을 것 같아. 이제 됐다. 모든 게 딱 맞게 조정되니까 정말 완벽하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는 짐칸을 가득 채우고 7km를 달렸어. 우선 이 구조적인 부분이 우리가 만든 이 바퀴 상자는 정말 튼튼해. 문제없어. 바퀴가 더 좋아져야 해. 지금 바퀴는 흔들리고 베어링도 플라스틱이야. 다음엔 개선할 거야. 자전거랑 복잡하게 연결할 필요 없어. 그냥 안장의 끈으로 바로 묶으면 돼.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이 2개의 파이프가 가장 약한 부분이야. 다시 만든다면 더 튼튼한 흰색 포리비닐 클로리드 파이프나 뜨거운 물용 파이프, 빗자루 자루 혹은 이걸 2겹으로 쓸 거야.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파이프의 유연성이 별로 좋지 않거든. 브레이크를 밟으면 트레일러가 스프링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아무튼 이 부분은 보강이 필요해. 이건 다음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맡기고 매뉴얼 메이커 닷컴에 올릴게. 알겠지?